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제4장 케인즈 국민소득 결정 모형 해가지고요 3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케인즈 학파의 단순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고전 학파랑 케인즈 학파를 비교해야 됩니다. 고전 학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율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에 의해서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저축이 플러스, 투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케인즈 학파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고전 학파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이자율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같이 놓게 되면 투자는 마이너스, 저축은 플러스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케인즈 학파 사고방식에서는요.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저축이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하면요. 저축은요.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우리 소비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저축 함수 다시 뒤집어내는 거 아시죠? 이거 뒤에 자주 나올 테니까 설명은 나중에 다시 또 할게요. 앞에 우리 얘기했어요. 그냥 말씀드릴까요? 힌트만.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이렇게 썼어요. A 플러스 B 가처분 소득 이렇게 얘기하면 저축은 뭐냐면 우선 조세 같은 거 없다라고 치면 내가 번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가 저축인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A는 0보다 크고요. B는 한계 소비 성향이다 해가지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거 살짝 넣어볼게요. 그럼 C를 여기다 가져와요. 그럼 A 플러스 BY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BY 이렇게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저축이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하면은 여기 소득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1-B, B가 0보다 작아. 아니면 0.8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이거 0.2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플러스 기울기가 돼. 자, 여기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저축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저축은 소득의 증가 함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투자는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하면요. 투자는 이자율과 소득 아무거에도 영향 안 받고요. 애니멀 스피릿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자, 그래서 아무튼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는 소득이 제일 중요한 변수야. 경기 침체 대공황 때문에 등장했으니까 관심사인 Y를 여기다 놓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투자와 저축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볼 때 X축, Y축만 잘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정신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장난감이에요. 자, 투자는 소득에 의해서 영향 안 받으니까 일정하게 고정돼 있고요. 저축은 소득의 증가 함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민간의 저축은 어떻게? 여러분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경제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재정 정책 정부까지 들어가면 여기 정부 지출 이게 들어간단 말이지. 여기 심플하게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랬고 자, 그러면 정부 지출을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다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은 뭐에 대한 함수다? 소득의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축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번에 이자율이 하락해도 민간의 투자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애니멀 스피릿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에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동물적 충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다음 3번. 저축이 계획된 투자에 미달하면 이거 다시 써볼게요. 저축이 투자보다 미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저축이 투자보다 작은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YA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YB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자, 다시 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밑에서 올려다 봐야지. 그래프 보는 거 좀 연습하시죠. 자, YA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저축이 이렇게 되는데 투자는 이렇게 됩니다. 투자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수요가 많은 거야. 저축이 약간 공급의 느낌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물건이 많이 팔려서 재고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재고가 감소하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서 생산해서 보냈는데 자꾸 편의점이나 여러 가지 마트에서
재고가 없대. 빨리빨리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게 주문,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문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공장 가동을 더 많이 높이게 됩니다. 그럼 재고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재고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다음 3번이 틀렸네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게 되면 이거는 국민소득 자체는 불변이다. 5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정부가 세금을 걷었어요. 텍스를 걷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저자분의 취지는 뭐냐면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세금을 걷었는데 정부 지출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쌤쌤이지. 이해 가시죠? 물론 뒤에 가면 승수 효과에 의해서 세금을 걷었을 때랑 정부 지출 증가시키는 거랑 균형 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 균형 재정 승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국민소득은 약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살펴본 거예요. 다음에 5번 볼게요. 잠재 GDP 수준에서 계획된 투자가 저축에 미달하게 되면 위에 거 반대입니다. 3번의 반대야. 투자가 저축에 미달하게 되면 자, 투자부터 쓸까? 저축에 미달하게 되면 유효 수요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공황이 왜 발생했어요?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거지. 디플레이션 갭이라는 게 뭐야? 경기 침체 갭. 경기가 침체된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약간 만들어진 문제이긴 하지만 케인즈의 단순 모형, 요즘은 이렇게 단순 모형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ISM, ADAS까지 다 묶어서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이 챕터까지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공부하기, 정리하기 괜찮은 문제니까 살짝 보시고 뒤에 갔을 때는 이런 문제는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